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도 1회의 출제 경량성 검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 산업 기사예요. 자, 1번 상점 건축에서 진열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진열창의 흐림 방지를 위해 진열창에 외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다. 외기를 통해서 결로나 이런 습기가 차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2번 철골 구조물의 슬래브 거푸집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데크 플레이트가 가장 알맞죠. 3번 철골 구조의 주각부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커버 플레이트. 네 번째, 사무소 건축에서 코어 시스템을 채용하는 이유로 틀린 것을 했어요. 코어를 어떤 건물에서 우리가 코어를 놓잖아요. 어떠한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코어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코어를 계단이라든지 PD나 이런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놓는다든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코어로 다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독립성 보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독립성 보장은 아닌 것이죠. 5번 병원의 기능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집중적으로 되는 요인은 뭐냐면은 부지가 협소되든지 그다음에 건축의 설비와 구조가 이 구조의 문제라든지 종합진찰의 기능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6번 사무소 건축에 있어서 기준층의 층고 결정과 가장 관계가 층고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대수하고는 이렇게 특별하게 엘리베이터 대수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7번 열려진 철제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것은 도화 체크입니다. 8번 도서관의 자유 개가식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죠. 책이 마모되고 망실되는 사고가 많아요. 9번 상점에서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어요. 포장이 편리하고 시계, 기금속, 카메라 상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0번 상점 건축의 동선 계획이 아닌 것은 직원 동선과 고객 동선이 만나지 않는 한적 카운트의 배치 아니죠. 11번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연결 부위의 응력 전달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 12번 학교의 운영 방식 중 학급, 학생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교과서를 선택하는 방식이 달턴형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주택의 평면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주택의 평면 계획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현관의 위치는 대지의 형태와 도로와의 관계 등에 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14번 무량판 구조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조체의 자중이 가볍다? 아니죠. 무겁죠. 자, 15번 한식 기와에서 내림새는 주로 어느 곳에 사용이 되는가? 앞기와 끝부분에 사용이 되죠. 16번 학교의 교사 배치 유형 중 분산 병렬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했어요. 좁은 대지에 적합하다? 아니죠. 자, 17번 그림과 같은 마루널에 대해서 여기에 그림은 그림에 단어 촉매가 해당이 되는 거고 18번 사무소 계획에서 사무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사무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무원이 몇 명이냐가 최고 중요하겠죠. 19번 1조 계획에서 인동 간격 결정에 요구되는 최소 1조 시간이 4시간입니다. 자, 20번 상하 플랜트에 기역 형경을 쓰고 외부재를 일정한 각도로 적합한 철골 조립은 레티스보가 해당이 됩니다. 21번 건축물 지붕이라고 그랬어요. 지붕의 수평 투영 면적이 600제곱미터래. 600제곱미터. 네.
600제곱미터. 수평 투입 면적이 600제곱미터. 제곱미터.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우수관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우수관이 담당하는 면적이 얼마냐면은 4개 4, 1은 4, 4, 5, 20, 150 제곱미터 개당 담당을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수직관을 설치한다. 최대 강우량이 130리터인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당 최대 강우량이 100mm, 시간당 100mm일 때의 허용 최대 지붕 면적에 대해서 해놨으니까 130m라고 그랬으니까 130mm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3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면 돼요. 1.3. 왜? 100mm에서 130mm로 됐으니까 1.3을 해주면은 195m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95mm일 때를 잡으니까 여기서 75mm가 간경이 75가 되겠네요. 그죠? 204보다 적고 121보다 크니까. 자, 22번. 급수 방식 중 압력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했어요. 급수 방식의 압력 탱크 방식이라는 것은 압력 탱크를 놓고 가압을 시켜갖고 압력 탱크가 가압된 거에서 바로 그 공급 장소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향식이 되죠. 그죠? 상향식이 되고 어디서나 일정한 원하는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원하는 압력에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돌려주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전시에 급수가 가능하다? 이건 아닌 것이죠. 23번. 다음 중 주철 간의 결합 방법은 메카니컬 접합이 주철 간의 접합 방법입니다. 24번. 동일한 광경의 강관을 연결할 때 이음새는 소켓이나 니켈이나 니플이나 유니온 이런 게 그 이음새죠. 그죠? 그 다음에 25번. 고압배관과 저압배관 사이에 설치해서 저압 측의 사용량에 이렇게 했는데 감압 밸브에 대한 설명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어요. 26번. 다음 중 급수기구 부하 단위가 가장 많은 것은 했어요. 자, 세정 밸브식 대변기가 가장 크죠. 그죠? 그 다음에 27번. 먹는 물 중에서 수돗물의 수질 기준은 총 대장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0ml에서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죠? 100ml. 그 다음에 28번. 다음과 같은 25mm 관에 부속이 있다. 국부 저항이 가장 큰 것은 글로브 밸브예요. 글로브 밸브는 어떠한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여기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 시트를 갖다가 열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꺾여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글로브 밸브가 해당이 되는 거고. 29번. 배수관의 최소 간경에 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했어요. 지중해 매설하는 배수관의 간경은 최소 25mm 이상 아니죠. 30번. 대변기의 세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했어요. 하이탱크식은 로우탱크식에 비해서 세정 소음이 크죠. 예, 로우탱크가 가장 소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이탱크, 로우탱크, 그 다음에 프레시 밸브 타입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거는 프레시 밸브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 화장실, 그 다음에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로우 탱크가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하이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하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왜 그걸 사용하냐면 면적이 좁을 때 어떻게 놓지 못할 면적이 좁을 때에 그 하이 탱크가 위에다 설치하니까 그 유효 면적을 갖다 많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31번. 건물의 급수량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을 했어요. 건물의 대지 면적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건물의 급수량을 갖다가 할 때 QD, 하루 사용량을 갖다 할 때는
N 곱하기 Q로 하잖아요. N은 인원수예요. 어떤 건물별의 일일 사용 수량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또 QD는 K, A, N, Q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유효 면적, 그죠? 연면적분의 유효 면적 곱하기 연면적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건물별 일일 사용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물의 대지 면적은 아니에요. 다음 중 연면적은 들어가지만은 자, 32번 다음 중 급수 설비에서 습격작용의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경우는 습격작용은 급수관 내에서 물의 흐름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체크밸브가 탁탁 치면서 생기는 게 왜? 속도가 가다가 갑자기 정지를 시켜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펌프가 급정지 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는 전부 다가 수전이나 이런 게 원타치예요. 그냥 딱 잠그면 되지. 옛날에는 돌려서 잠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습격작용이 발생을 하죠. 그죠?